치유의 사역 88페이지. 다시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치유력은 약이 아니라 자연에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가르치세요. 질병은 건강 법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태를 유기체에서 제거하려는 자연의 노력입니다. 질병의 경우 우리는 세 가지를 듣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8가지 법칙이죠.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나무를 잘라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욕실에 창문을 설치하여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비위생적인 환경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3가지입니다. 처음 3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병력입니다. 병력과 증상을 통해 몇 가지 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 후 제 자연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기체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자연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철자를 잘못 썼죠? 지원부로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S가 있는데 더시스트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물요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녁 미팅을 더 실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워터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워터 테라피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연이 불순물을 배출하고 시스템에서 적절한 조건을 다시 설정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노폐물 제거의 주요 기관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피부입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물요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부 88쪽에는 신선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물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용되는 단어에 흥미를 느낍니다. 물의 사용. 즉, 물을 마실 때가 있고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염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따라서 식사 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 사용. 따라서 물을 마실 때와 물을 마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진짜 치료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것을 많이 주목합니다. 그게 뭔가요? 진정한 치료법입니다. 사실이 아닌 치료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진정한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을 때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먼저 실제 치료법으로 이동하십시오. 우리는 몇 가지 수처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건강 휴양지를 시작하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처리를 통해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처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 냉기와 열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열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위를 좋아하지 않죠. 뜨거운 샤워를 찬물로 끝내고 싶지 않죠. 차가운 겨울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싫어하죠. 차가운 겨울 시냇물에 몸을 담그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들은 증기로 몸을 많이 데운 다음 차가운 겨울 개울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뛰고 아주 뜨거워진 다음 시원한 겨울 개울에 뛰어듭니다. 여기는 산속이라 물이 꽤 차가워요. 아마 여기 주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제 물을 살펴봅시다. 따뜻한 물을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각성제입니다. 우리 모두 추울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각성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차가울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지면 더 이상 덥지 않죠? 몸이 적응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열이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나 열이 체내에 머무르면 우리가 우울하다고 부르는 감속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열은 움직임을 억제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무엇을 자극할까요?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피. 그리고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구절이죠? 레위기 17시 11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럼 피가 생명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양소. 지금 우리의 위장은 점심을 소화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영양분이 혈액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입니다. 간은 이러한 영양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 가지 필수 요소를 나열하고 싶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네 가지 필수 요소. 화학책, 생물학책, 해부학책, 생리학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네 가지 필수 요소.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세 번째, 아는 사람.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칼륨입니다. 나트륨은 바닷물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중요한 거죠. 칼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생명에 필요한 네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운반하는 것은 혈액입니다. 적혈구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혈구는 산소의 운반자, 영양분의 운반자, 물의 운반자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혈액에는 백혈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혈구란 무엇인가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내부 군대입니다. 성경에서 피를 육체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혈액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치료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피입니다. 바로 피입니다. 그리고 물은 최고의 혈액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몸에 바르면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 효과에서 우울한 효과로 이동하는데 약 3분이 걸립니다. 냉기. 처음 몸에 냉기를 바르면 효과를 관찰하십시오. 그것은 자극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제 젊은 친구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해서 커피보다 더 좋은 걸 찾았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죠. 그는 이제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끝내고 찬물로 샤워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물에 닿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위는 자극제입니다. 하지만 찬물에 닿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물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몸은 그냥 멈췄어요. 그냥 멈췄죠. 보통 사람들은 손을 내려놓으면 잠이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 갇힌 엄마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누워서 자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위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몸에 냉기를 가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자극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자극 효과는 반응입니다. 자극 효과에서 우울 효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0초입니다. 네, 30초입니다. 그리 길지 않죠? 30초입니다. 이제 감기의 본질적인 요인은 그것이 우울증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추위의 본질적인 효과입니다.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열의 본질적인 요소는 자극입니다. 반면 열의 반응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체의 어떤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열의 본질적인 효과와 냉기의 반응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살펴봅시다. 누군가 방금 발목을 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이 붓고 많이 아파요. 3분간 뜨겁게 하고 30초간 차갑게 하는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분간 뜨겁게 하고 1분간 차갑게 해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분간 뜨겁게 하고 1분간 차갑게 하세요. 우리는 실제로 발의 염증 반응을 늦추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3분간 온찜질을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3분 동안 어디에 열을 가할까요?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열을 조금 덜 사용하고 냉기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 30초. 그리고 보통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몸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위에 많은 피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가끔 3번을 하고 나서 더 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활기차고 컨디션이 좋다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라면 1시간 후에 다시 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살짜리 어린 소년의 경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보러 왔습니다.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손가락 크기가 2배로 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온통 빨갛고 붓기 윗부분은 노랗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 그리고 저는 손가락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의사가 봉화지겸이래요. 라고 말했어요. 봉화지겸이 뭔지 아시나요? 세포의 염증입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죠? 여기서 문제는 왜 염증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손가락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거미가 기어가서 손가락을 물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원인이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거기에 물집이 생겼어요. 흙바닥에서 카트를 가지고 놀다가 물집이 터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부러지고 흙이 묻어 있죠. 지금 당장 피부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해로운 병원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그 갑옷이 깨져서 병원균이 아주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림프액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는 5가지 유형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구는 스카우트입니다. 그래서 림프구는 호중구와 접촉하여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붓고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백혈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상을 입으면 해당 부위에 혈액이 고이거나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물품을 가져와서 오래된 물품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조금 더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죠. 2번째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렇게 생겼어요. 광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항상 해오던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엄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이 염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염증을 줄일 수 있다면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녀는 또한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7살이에요. 제가 뭐 좀 해봐도 될까요? 제가 뭘 하는지 보셨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나이에게 뭔가 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물이 담긴 컵과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 2개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찬물에 얼음을 조금 넣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일해야 해요. 그리고 신은 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확신하는 사람도 여전히 같은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의지와 함께 일해야 하고 항상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뜨거운 물에 건강한 손가락을 담그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 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픈 발가락을 기꺼이 담그고 있습니다. 그가 방금 한 일을 보셨나요? 건강한 손가락이 좋아하니까 자신감이 조금 생겼을 뿐이죠. 그는 아픈 발가락을 집어넣으며 봐야 내가 뭘 찾고 있는 거죠?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얼음을 넣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제가 지금 해보세요 라고 말했죠. 그는 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매우 섬세해서 별로 뜨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추위가 지나면 그가 더 많은 열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위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3분 정도요. 그리고 추위에는 30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알겠니? 학생들, 우리는 2가지 자극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의 내재적 효과와 추위의 반응이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피를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게 자극이 되는 거죠. 혈액의 움직임. 30초의 추위. 추위에 있는 동안 주전자를 끓여서 조금 넣었죠. 그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손가락을 넣어봐요. 느낌이 좋나요? 라고 물었죠. 그는 네 라고 대답했죠. 저는 추운 곳에 있었으니 아픈 손가락은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괜찮아졌습니다. 종종 추위로 인한 마비 효과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3분 정도요. 열의 본질적인 요소, 즉 자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갑게 했습니다. 작은 녀석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답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도감을 느끼는 건가요? 얼마나 됐나요? 7분 정도 됐죠? 7분 정도요. 그리고 그는 이미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통제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0분이요. 그리고 7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끓는 물을 조금 더 부었더니 다시 더워졌어요. 항상 웃어야 해요. 웃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아픈 아이를 돌볼 때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겁이 나더라도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30초 동안 감기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온열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추위로 끝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얼굴에 가장 큰 미소를 지었어요. 몸짓으로 보아 통증이 50% 이상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는 매우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감자를 갈아서 파스를 만들었어요. 오후에 있을 다른 세션에서 그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간단한 파스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몇 시간마다 해도 돼요? 아이가 필요할 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침 11시니까 내일 아침에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할 때마다 감자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발가락에 공기가 빠지고 찜질로 모든 것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2시쯤 되자 소년이 엄마, 우리 또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아이가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도감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시에 다시 신선한 감자찜질을 했어요. 아마 6시나 7시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샤워를 시키고 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는 그날 밤 수면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통제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그는 열흘 만에 가장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파스를 떼어냈을 때 파스가 모두 배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와우. 제가 더 조언을 해드려야 할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다시 해보세요. 2시간 후에 통증이 다시 오면 2시간마다 하세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숟가락을 떠먹여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신뢰하고 자신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의사나 의료 전문가가 내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들에게 그 의사처럼 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몸이 말한다면 귀를 기울이세요.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다시 아프면 다시 시도하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밥을 먹으면 이러한 치료법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양질의 혈액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는 치료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피뿐이죠.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대조는 혈액을 해당 부위에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이나 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운동 코디네이터가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삐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정도 크기의 욕조 2개를 준비해 무릎을 꿇고 뜨거운 물에 무릎을 담근 다음 찬물에 무릎을 담그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릎에 바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무렵 저는 새 조깅화를 사서 맨발로 오르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된 동작을 해서 발바닥을 다쳐서 족저근막염에 걸렸던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인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에 아이터스는 그냥 염증을 의미합니다. 발에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 18년 전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염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설명했죠. 의사가 제 발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네. 족저근막염이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치료하는데 10개월은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양동이 2개를 샀어요. 그리고 3분간 뜨겁게 하고 30초간 차갑게 하는 동작을 3번 반복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과 밤마다 했어요. 여행이나 강연을 할 때는 8년 전이었기 때문에 차에 양동이를 가지고 다녔고 호텔에 묵을 때마다 모텔에는 항상 무엇을 준비하나요? 누구나 커피 한 잔을 원하니까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작은 냉동고가 있는데 모두가 음료에 얼음을 넣기를 원하니까요. 아니면 진 온더락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얼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뿌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15분 정도요. 길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독일 샌들인 버켄스탁을 샀는데 발에 정말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거의 항상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하셨나요? 10개월이요. 인대일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뼈는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낫죠. 저는 서서 강의를 하다가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 반대쪽 발에 체중을 실은 다음 바로 집에 가서 냉찜질을 했어요. 그러자 통증 수치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1점으로 떨어졌어요. 수치료, 즉 물치료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 분야에서는 동등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방금 켈로그 박사의 물에 관한 책에서 인용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족저근막염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부위에 오래되고 썩은 피를 끌어내어 자연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보셨나요? 그리고 1년 후 한 남성이 저에게 바바라, 저는 족저근막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해보라고 답했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하루에 2번씩요. 기본적으로 자주 할수록 더 빨리 낫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대비를 적용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에게 코티손 주사를 발해 직접 놓아주었습니다. 코르티손은 염증을 감소시킬 것이지만 그거 아세요? 부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2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붓기가 있어요. 바바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이미 말했어 라고 이전에 보낸 이메일을 상기시켰을 뿐이에요. 이미 말했어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저희 쇼에 한 여성이 출연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과체중이셨고, 과체중은 무릎과 발목에 더 큰 부담을 주죠. 저는 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족저근막염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얼마나 오래 앓으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녀는 18개월지라고 대답했어요. 18개월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냉온 찜질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 가르친 다음에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 기관이 뭔지 기억하시죠? 교육센터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죠. 3일 만에 그는 걸을 수 있었어요. 더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염증이 있을 때마다 뜨겁고 차가운 대조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슴은 어떻습니까? 가슴에는 촉진법을 사용하는데 촉진법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켈로그 박사의 연구에서 처음 읽었는데 그는 끓는 물이 담긴 큰 팬에 약물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료요법을 할 때는 항상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은 매우 좋은 단열재이며 차가워지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양모 담요를 가져다가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비틀고 물에 담근 다음 비틀어서 짜는 거예요. 비틀고 늘리면 여분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 너비가 되도록 접습니다. 담글 때만 그 정도 넓었기 때문에 한번 펼쳤어요. 그만큼 길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3분의 1로 빠르게 접은 다음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5분 정도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다음 환자에게 가서 흉부압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식이나 폐렴 또는 어떤 형태의 가슴 우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마른 수건을 가슴에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얹고 그 위에 팩을 재빨리 얹은 다음 다른 모직 담요로 덮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냐고 묻습니다. 증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너무 뜨겁다고 하면 코팅 전체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아주 면밀히 관찰합니다. 아니, 안 뜨겁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저 듣고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뜨거워도 견딜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으니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재빨리 손을 들어 피부의 물기를 손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3분 정도요. 그런 다음 코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얼음물 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천 2개를 담그고 그 위에 문지릅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천이 따뜻해집니다. 따라서 2개의 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1개를 사용한 다음 다른 1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 30초 동안 얼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달콤하게 웃어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 다음 전체 부위를 말리고 다시 덮습니다. 온찜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불린 다음 짜내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양모나 수건을 준비합니다. 양모나 수건을 적셔서 물기를 짜서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많이 데울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택하는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번 수행됩니다. 그리고 2번째 온찜질을 할 때 제가 발견한 것은 같은 수건이나 담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방금 사용한 것은 이미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열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따뜻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 더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힘들긴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안도감을 줍니다. 세기관지를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증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요법을 사용하려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치유부 88페이지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척추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척추를 압박하는 시간은 더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마른 수건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온찜질을 할 때마다 마른 수건을 한 번 더 사용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하면 가슴에서 물을 제거합니다. 응결로 인해 물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떼어냅니다. 그런 다음 팩을 다시 착용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정도 걸립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어때요? 엉덩이를 찜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욕이란 무엇인가요? 아마 자욕이 독일어로 산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자욕이란 무엇일까요? 좌욕은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지만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욕조에 담그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욕조 2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허리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3분 동안 온수 욕조에 앉아 있어요. 추위에 특히 민감한 사람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면 됩니다. 다시 뜨거운 물에 3분간 발을 담급니다. 그런 다음 같은 크기의 다른 욕조에 찬물에 발을 담그세요. 이 욕조가 온수 욕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에는 찬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담그는 작은 욕조는 항상 뜨겁습니다. 그래야 발이 항상 따뜻하죠. 체중이 약간 적고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3분간, 차가운 물에 30초간 발을 담그고 나서 몸을 말리려고 일어날 때는 찬물이 담긴 작은 욕조에 발을 잠시 넣어야 합니다. 항상 차가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움은 혈액순환을 균등하게 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실제로 순환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찬물은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고 떨림을 방지하며 모공을 조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 좌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변비에는 좌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크론병, 대장염에 좌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질에도 좌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질로 인해 앉기가 힘들다면 고리 모양의 고무 베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선 베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체중이 약간 적고 뒤에 패딩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장에는 좌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요. 비뇨기 계통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 계통에는 신장도 포함됩니다. 신장은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도 감염, 요실금. 이 부위는 근육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리고 더위와 추위는 톤을 대조하고 근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생식기관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피부와 가장 가까운 부위는 음낭과 항문 사이입니다. 치료를 할 때 이 부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분야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욕은 이러한 모든 부위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체중으로 좌욕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욕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욕조가 있고 여기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욕조에 앉아서 발과 엉덩이만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일어나면 얼음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위에 따라 수건을 엉덩이나 다리 사이에 감싸주세요. 수건은 금방 뜨거워지므로 해당 부위에 30초 정도 냉기를 유지하도록 수건을 빨리 갈아줘야 합니다. 좌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성은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항상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15살의 소년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배변 사고를 당했어요. 15살짜리 아이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변비에 걸리기도 했어요. 설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배변 사고를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죠. 하나는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항문 괄약근에 문제가 있어서 변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미 수술을 받았어요. 아무도 그 부위를 자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상상할 수 있듯이 그곳에 또 다른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장관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설사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번씩 자욕을 했어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의사로서 우리도 사회사업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사자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학교에 가는 15세 소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한 것은 식단을 따르면 설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장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8시 30분에 샤워를 하면 8시 4분이 지나서 자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말이 되자 이 청년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15세 소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의료계는 종종 항우울제를 처방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변비가 생기면 그 부위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는 2개의 욕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제안은 30일 동안 이걸 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요. 자욕을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자욕에서는 효과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30번은 얼마나 강력한가요? 다음 동작은 이전 동작의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고 싶으면 30일을 더 하면 됩니다. 이 젊은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가끔은 소식이 없는 게 좋은 소식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3년 후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때쯤이면 그 소녀는 19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자직 소식 못 들었어요? 저는 아니요, 못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그가 이제 완전히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방금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이미 여자친구가 있대요. 몇 년 안에 결혼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멋지네요. 무엇이 고쳐졌나요? 몸.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몸 무조건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몸은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됩니다. 그가 한 일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매우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리고 작은 피부 태그가 있었어요. 항문 근처에 1cm 정도 길이의 피부 태그가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그걸 좀 봐주길 원했어요. 봐봐라, 잘라버릴까 봐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말했죠. 그녀는 아니요. 그냥 거기 있는 게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질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부위를 자르고 꿰매는 것이 상상이나 되나요? 예전에는 고문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죠. 저는 수련원으로 데려가라 오고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수련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엉망이었어요. 거의 반나절 동안 울었어요.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질까봐 진통제를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지를 놓았습니다. 공기주입식 목 베개를 반쯤 부풀려서 바닥에 놓으면 그 위에 앉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약간의 파스를 붙여주곤 했죠. 그 부위에는 매우 부드럽고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끄러운 느릅나무를 사용했는데 아주 진정 효과가 좋았어요. 남편이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웃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먼 길을 왔어요. 진통제를 복용할 필요도 없었는데 냉온 찜질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부위의 혈액을 증가시켰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영양소, 더 많은 물, 더 많은 노폐물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훨씬 빨리 아물 수 있었던 거죠.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켈로그 박사는 수치료, 즉 물요법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